안녕하십니까. V하다 입시과 이우승 대표입니다. 최근 의대 열풍으로 N수생 포함 현역 고3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께서 의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많은 엘리트 친구들과 학부모님께서 겪었던 고충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그 생각과 함께 의대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준비가 가능한 건지, 또 준비를 하면서 성적이 하락할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모집 요강이 나오고 있지 않은 4월 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균형에서 몇 명을 선발할지 종합에서 몇 명을 선발할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 학교마다 부모님들께서 헷갈릴 만한 의대는 제가 따로 모집 요강이 나오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위주로 학생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1점대 극초반 학생이 수능 최저를 맞춰 합격한다는 것은 인원에 상관없이 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단, 수능 최저를 볼 때 탐구 한 과목 반영인 건지, 두 개 과목을 평균 반영한 건지, 혹은 두 개 과목을 평균 절사인 건지, 올림인지 등 다양한 수능 최저가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건양대의 경우는 면접을 보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과 같은 경우는 오로지 학생의 성적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요.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3평까지 올 1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6월, 9월 모평에서는 많은 N수생들의 유입으로 성적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수능 최저를 잡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도 학생의 역량에 따라 합벌이 나눠지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100분이 3점 정도가 하락한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극 최상위권에서는 100분위보다는 표점과 변표, 그 해 연도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해 수능 난이도와 대학의 입시 기조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선 의예과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세포생물학, 유전학, 인체구조와 기능, 통계학 혹은 의학 실무 영어, 근골격, 병리학 이런 것들, 미생물과 바이러스 이런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의 커리큘럼인데요. 미적분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세포, 생물학, 미생물, 면역학, 바이러스, 인체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적분, 미생물, 세포생물학, 고분자 화학에도 있고요. 바이러스 공학, 기초 면역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대를 준비하는 것과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를 준비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의대를 준비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것보다는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인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처럼 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천대학교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교과 전형의 입결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등급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 볼까요? 1등급 대 극초반, 생명과학과는 2등급 대 중후반, 식품은 2등급 대 후반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학생이 성적이 하락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생명과학과나 식품영양학과로 돌리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대 역시 쉽지 않습니다.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의 경우 생명과학과 모집이 6명인데 경쟁률은 99.3대 1, 즉 6명을 선발하는데 596명이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1등급 초반을 달리다 성적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2등급 초반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생활기록부는 이미 전공적 합성 채운다고 의대로 도배되어 있을 것이고요.
중앙대 생명과학과를 준비한 학생들보다는 저는 의대를 준비하다가 성적이 조금 하락해서 중앙대 생명과학과로 돌린 친구들이 더 많이 지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준비생들이 중앙대 밑으로 합격하는 것보다 재수나 N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99대 1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의대를 준비한다고 티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희망 사항은 미반영이지만 학교에서 의대 준비한다고 알고 있으면 생기부에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으로 이런 멘트가 써질 가능성도 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제 의대 준비하는데 나보다 이번에 수학 못했어, 이런 식으로 자존감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1학년은 의대를 티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명공학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1학기, 2학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주요 과목이 아닌 기술 과정이나 자율 진로 쪽에서 식품에 대한 탐구 하나 정도만 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동아리는 무조건 실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문헌 자료로 얻는 것보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실험을 하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이런 학생들이 성적보다 더 높은 대학에 많이 합격하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1학년이 끝나게 되면 이제 1학년 성적이 나누어질 텐데요. 이 성적은 학교의 난이도나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클 것입니다. 300명 정도의 전교생을 가진 극히 일반적인 일반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1.0등급에서 1.25등급 사이의 학생들은 의대를 교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저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생명과학에 대한 탐구를 많이 했다면 이젠 의예과에 대한 탐구도 한두 개씩 넣어도 좋습니다. 이때 1학년 탐구활동에 심화를 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학년 생명과학의 심화 라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의대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탐구를 통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예를 들어 소아과, 신경외과 등등 본인이 막연한 의대가 아니라 어떤 의사가 되어서 사회에 본인의 재능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25등급에서 1.5등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다양한 전공에 도전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준비 과정은 방금 말씀드린 1.0등급대 친구들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더 안정적인 내신 등급을 위해서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등급 구간에서 더 떨어지면 의대의 꿈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등급에서 1.75등급 대학생들은 고민의 시간이 좀 될 것입니다. 교과로 의대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스카이를 노려보면서 내가 이 1학년 생기부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생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면 이제는 식품에 대한 초점을 조금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대를 보내보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심리 상태와 내신 성적의 변화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고3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고3의 경우는 수능 최저와 내신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면접에서 본인만의 특장점을 물어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할 만한 탐구활동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내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나만큼 공부도 잘하고 영재이고 엘리트인 학생들일 겁니다. 그 속에서 본인을 왜 뽑혀야 되는지 살펴본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융합입니다. 특히 저는 공과 계열과 융합을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이럴 경우 생명공학이나 생체의공학 등 기계와 친한 탐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치의예과의 느낌도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만 잘하는 것보다 생명을 다른 학문과 융합하여 탐구를 해본다면 다른 학생보다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는 탐구 주제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고등학교 때 보고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전문적으로 기재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너무 깊은 탐구와 장황한 이야기보다는 하나의 활동을 조금 깊게 다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얘 이 정도까지 탐구해봤다고? 이거 대학교 교과 과정인데? 라고 느낄 정도의 탐구 깊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전입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저도 학생들의 창의성에 감탄할 때가 참 많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탈모약 개발하겠다고 두피와 털이 자라는 원리만 3년 동안 공부한 친구가 결국 의대에 합격한 생각이 납니다. 고3은 2학년 때까지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융합할지 전문성을 넣을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방향은 없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의대를 간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스카이나 의치한 약수를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예로 서울대 시경, 고대 식공, 원광대 한의예를 이렇게 한 번에 붙어서 간 학생도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생명공학을 준비하면서 의대도 준비할 수 있고 식품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이라고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나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탐구를 할 때 어떤 탐구를 해야 되고 또 수행평가는 뭘로 하면 좋을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대를 준비하지만 생명과학 및 공학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탐구를 진행합니다. 최근에 교과서와 연계하여 라는 수행평가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통합과학 과탐실 주로 배우지만 우리는 미리 앞서서 생1, 생2의 커리큘럼을 한번 공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작으니까 제가 다른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1의 커리큘럼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의예과를 준비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근 수축과 젖산 순환에 대해서 ATP와 연계하여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신경근 전기 자극과 근수 축력을 학습하거나 근전도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로봇팔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생명과학과 식품관련학과를 준비한다면 소화와 대사성 질환을 연계하여 이화작용에 대한 탐구나 그로 인한 대사성 질환의 혈압 상승, 지방혈증,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에 대한 시기와 운동 효과에 대해서도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성염색체, 유전과 유전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탐구를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유전과 돌연변이에 대한 탐구, 암 유전과 인간 Y염색체에 대한 탐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학년을 준비했다면 2학년 생명과학 1을 선택했을 때 연계할 수 있는 탐구 주제가 엄청 많겠죠. 시간 관계상 모든 탐구 주제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면 근 수축과 ATP에 관심을 학습했던 탐구 1개, 유전에 대한 탐구 1개, 소화와 대사증후군의 관계 이렇게 총 3가지를 1학년 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깊이와 교과 연계성이 있다면 1학년 탐구활동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2학년 생명과학 1 시간에 더더욱 심화된 탐구를 할 수 있겠죠. 만약 성적이 유지된다면 생명과학과를 계속 공부하는 학생으로 보이고 성적이 조금 하락되지만 대학은 낮추기 싫다면 식품 라인으로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성적도 좋고 최저도 자신이 있다면 슬슬 2학년 때부터는 의대의 느낌으로 생기부를 채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2학년 때는 어떤 탐구 활동을 해볼까요? 1학년 때는 생명과학 1을 미리 잡아보았다면 이젠 3학년 때 해야 하는 생2의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효소, 발효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식품으로 연결하기 매우 좋겠죠. 1학년과 연계한다면 고탄수화물 식사와 고지방 식사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볼 수도 있겠고요. 당 분해 효소를 이용한 알코올 분해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죠. 또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1학년을 심화해서 미토콘드리아와 ATP 생성을 학습하거나 유전 돌연변이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전달기를 함께 어필하면서 미토콘드리아 내막, 세균막 등의 전자 전달기를 탐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전자 발현과 조절 단원에서 저당 분해 효소를 조절하는 락오페론에 대해 학습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1학년과
2학년에서 의예, 생명, 식품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탐구 주제도 많겠고요. 학생들마다 개별적인 진로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의대를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3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생들이 하지 못한 도전, 여태까지 했던 활동의 융합, 그리고 2년 동안 생명 현상에 대한 탐구를 했다면 이미 다른 학생들보다 전문적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 생기부가 의대이긴 의대인데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고3 생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입니다. 2년을 그렇게 생명과학과를 꿈꾸는 것처럼 보이는 의대 생기부를 준비해봤다면 이제는 내가 내 생기부를 다시 보면서 내 부족한 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실험이 없네? 그러면 3학년 생기부는 실험 위주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고급 유기화학이 없네? 그럼 고급 유기화학은 화투 세특에다 한번 넣어볼까? 영양학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어필이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통계학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못했네. 근데 내가 확통 수업을 안 들어. 그럼 어디다가 이런 부분들 넣어야 될까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서 넣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학, 영어 이런 것들은 영독작에 넣어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1학년 때는 생명과학 1에 있었던 내용을 2학년 때는 생명과학 2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3학년 때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참고해서 준비를 해본다면 내용이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학, 생명공학, 식품 관련해서 탐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의대를 준비하는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이 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대의 목표가 아닌 커리큘럼을 보고 교과와 연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진로에 관련한 거 해와 라고 한다면 나는 진로가 생명이니까 생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작은 부분부터 찾아보는 게 탐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끔 제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열정에 감탄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겠지만 막연하게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V하다 입시 컨설팅의 이우승 대표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대학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